무리안을 봤던 이유는 리볼버 때문에 본 게 있고요. 이 오승국 감독의 전작이었던 무리안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리볼버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 입에 달고 있는 이야기가, 무리안은 좋았는데, 무리안을 기대했는데 열의 9분 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대체 무리안이 어떤 작품이길래? 라는 그런 호기심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감상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반적인 느낌은 좋았어요. 사람들이 왜 무리안을 보고 리볼버를 기대를 했는지 충분히 이해도 가고요. 무리안을 기대했다가 리볼버를 보고 왜 실망했는지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일단 이 무리안의 뭐 스토리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그렇게 막 특별할 게 없거든요. 범인을 잡기 위해서 범인의 연인에게 이제 위장 신분으로 접근을 하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건데, 이 무례한이라는 작품은 좀 전도연의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 중에서 전도연 배우의 존재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리볼버를 리뷰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전도연은 미스캐스팅인 것 같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범접할 수 없는 무력을 가진 캐릭터를 연기하기에는 전도연은 너무나 왜소한 체격이었기 때문에 극 중에서 이야기하는 뭐 쟤 건드리면은 뭐 다 큰일 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너무 와닿지가 않더라. 그래서 좀 미스캐스팅 같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례한에서의 전도연은, 그러니까 극 중에서 혜경이라는 이름을 쓰죠. 전도연이 아니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대체 불과한 배우다, 이거를 넘어서 가지고 그냥 이 무례한이라는 작품의 대명사로 불러도 될 만큼 존재감이 어마어마한 그런 연기를 보여주더라고요. 일단 극 중에 나오는 이 혜경이라는 인물과도 찰떡이고, 그리고 거기서 보여주는 연기나 분위기, 눈빛 뭐 모든 것들이 진짜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례한이라는 작품의 제목이 왜 무례한일까가 되게 궁금했는데, 이게 큰 맥락으로 보면은 혜경이라는 이 인물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남자들의 이야기예요. 극 중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부분은 다 혜경에게 되게 무례하게 대해요. 그래서 제목이 무례한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김남길이 연기하는 영준이라는 인물이 본인의 신분을 속이고 범인을 잡기 위해서 혜경에게 이제 접근하는 그런 인물인데, 혜경은 접근해오는 영준이 밉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마음을 열기 위한 제스처들을 보여요. 둘의 감정이 어느 정도 피어올랐을 때 영준이랑 혜경이 그 혜경의 집 바닥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영준이 너 그냥 나랑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카메라가 혜경의 얼굴을 탁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비추는데, 그 같이 살자라는 그 말을 이제 혜경도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지만 워낙 그 남자들에게 받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 박성훈 배우가 연기하는 그 캐릭터에게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돈 뭐 3천 구해달라고 하지, 가끔 왔다가 사라져가지고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안 되지, 그 와중에 빚도 있지, 또 일하고 있는 그 룸사롱이죠. 룸사롱 같은 데서는 일도 고되지, 하여튼 막 엄청 좀 힘든 인물이에요. 근데 그런 자기 자신에게 영준이 같이 살자라는 말을 던졌을 때 얼마나 그 말을 믿고 싶었겠어요. 순간 그 눈빛이 흔들리는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 전도연 배우가 그 장면을 연기를 할 때 믿고 싶은데 믿어도 되나? 라는 그 갈등을 그 찰나의 순간에 표정만으로 다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 표정 연기를 할 때 대사도 없고 그냥 카메라는 얼굴만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 느껴지는 연기를 이 전도연 배우가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이 무례한이라는 작품은 뭐 볼 가치가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무례한 되게 재밌게 봤겠네요. 근데 왜 별이 3개밖에 안 돼요? 이런 식의 의문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영준의 정체를 밝히고 범인을 체포할 때까지는 좋았거든요. 근데 그 체포하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굳이 그런 내용으로 갈 필요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완전 버림받은 이런 혜경은 보약쟁이를 만나서 보약쟁이를 만나가지고 그 보약쟁이의 보약 수발을 들면서 푸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영준이 찾아가서 그 보약쟁이를 보약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혜경이 옛날에 받았던 그런 배신감으로 인한 그 미움 때문에 칼을 들고 가서 영준을 찔러버립니다. 근데 영준은 그 칼에 찔린 그 상황에서도 그 당연히 체포하러 간 거기 때문에 주변에 동료 경찰들이 있었겠죠. 근데 동료 경찰들한테 그냥 가라고, 자기는 괜찮다
미안하다고 그냥 가라고 하고 혼자 칼 맞은 상태로 쓸쓸하게 길을 걷다가 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뭐 이렇게 땡땡연아 이런 식으로 좀 욕을 하면서 이렇게 끝나는데, 아니 굳이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갈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체포하는 그 시점까지는 되게 좀 감성에 젖어서 봤던 그런 영화가 그 뒤에 너무 막 하드코어하게 나가버려가지고 제가 몰입했던 그 감정이 와장창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뒷장면을 아예 다 날려버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같이 본 분이 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혜경이 그 사건 전까지는 남자들에게 휘둘리는 인물이었어요. 이 남자들이 하자는 대로 좀 이끌려가면서 좀 되게 고생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후일담에도 나오는 그 보약쟁이도 보약에 찌들어가지고 막 야 뭐 보약 좀 구해와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대신 보약도 구해주고 남자한테 휘둘리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칼로 그 옛날에 자기한테 배신감을 줬었던 영준을 찔러버리잖아요. 이거는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제서야 본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액션을 한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이 없었더라면은 혜경은 이 작품상에서 그냥 그렇게 무례한 남자들에게 휘둘리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인물로 작품이 마무리가 됐을 텐데, 마지막에 그 칼로 영준을 찌르는 장면 때문에 혜경은 이제서야 자신을 무례하게 대하는 그 남자들에게 좀 복수할 수 있는 행동력과 힘이 생겼구나 라는 거를 관객들에게 알려주고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뒷부분이 없었더라면은 오히려 좀 아쉬운 영화가 됐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납득이 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 얘기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굳이 그 장면을 넣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 뒷부분이 필요한 건 알겠어. 하지만 그 전까지 쌓여 있었던 제 감상이 와장창 됐던 거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 리볼버랑 비슷하다라고 느꼈던 거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작품의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리볼버 이야기할 때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작품의 분위기가 좋았다. 근데 무례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품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게 어떤 기법이고 왜 좋았고 이거를 제가 되게 알아듣기 쉽게끔 좀 용어 같은 걸 써가면서 설명드리진 못하겠지만 그런 장면에서 오는 그런 분위기 같은 것들이 좋았던 게 이 리볼버나 무례한이나 뭐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리볼버는 별로고 무례한은 좋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두 작품 모두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전도연 배우의 영향이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볼버에서는 그 캐릭터랑 전도연 배우랑 안 붙었지만, 이 무례한에서는 캐릭터와 전도연 배우가 너무나도 잘 붙었기 때문에 무례한은 그렇게 분위기로 밀어붙여도 충분히 훌륭한 작품이 나왔고, 리볼버는 저는 좋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움을 표시하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 무례한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저렇게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무례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